헌법 정치계획 특위만 개편해라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사개특도 개편해달라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했습니다. 저렇게 소통을 해서 들어줘야 돼요. 안철수의 새정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파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 우리 당의 제2인자,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박주현 최고위원은 연락하지 않은 채 최고위가 소집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경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좌파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이것이 안철수 새정치입니까? 개파 정치 아니에요. 우리 정당사에 당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최고위 원내대표 의원총회에 보고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전당대회를 위해서 대표당은 500명을 최고위원 등 당내에서 임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1구 2인제 선거구를 택해가지고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2 의석을 자동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독재 정치를 했지만은 그의 말로는 험하겠습니다. 500명 대표당원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2의 박정희, 유정의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체육관 선거를 했습니다. 98% 지지받았습니다. 안철수의 500명 지역위원장 새로 임명해서 확보된 대표당원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과 뭐가 다릅니까? 딸도 세습하지 못한 정치를, 박정희 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세습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쩐지 안철수 대표의 말로가 박정희, 전두환, 안철수로 이어집니다. 그래, 이해창 박근혜 전 비서실장과 박정희, 전두환 세습자가 합당하면은 그게 당이 되겠습니까? 국민 지지 받겠습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무회의를 원내대표께서 의원총회 명으로 중지를 요구하고 또 중단시켜야 되고, 올해에는 이렇게 보수 대합 합당을 저지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혁 정당을 신당 추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원 총 75명 중 4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당의원 의장님의 계획상으로 제10차 당의원을 시작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당무회의가 무엇의 근거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예, 당헌에 보면요, 당무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서 소집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기재안이 그 조항에 근거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왜 의총이나 최고위원회다가 보고해서 문제를 좀 풀어오지 않을 때 아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니, 적법은 네, 적법이지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총이나 최고위원회다가 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당무위원회 모아서 해야 될 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지금까지 당무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의원총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표기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당구회의가 지금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 문제를 논의하려고 당구회의 아니냔 말이에요. 일단 대회 선언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네, 그런 거 보고 좀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구회의야 별로 이제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 쪽에 뭐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고 최고위원회가 보고를 안 하고 할 수도 있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당구회의야말로 당의 병이 걸려있지. 제일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자라는 전당대회 당구회의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형식 논리적인 그런 정도 답변 가지고 되겠어요? 도대체 이 당이 뭡니까 이거? 진행하시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 왔습니다. 일단 진행 전에 어떻게 하시면 되잖아요. 진행 전에 확인해야 할 일이니까. 예, 왜 일단 총회 보고도 안 하고 최고위원회 보고도 안 하고 왜 합니까? 일단 대회하겠습니다. 이게 왜 하는 말이야? 당직자들이 맡고 있으면 못 들어오고 네, 있어요. 좀 이성을 찾아주시고요. 예, 예. 정정숙 당구위원들 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요? 당직자들이 맡고 있으면 못 들어와요.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무위원이면 당연히 저 당직자들 확인해보세요. 못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당무위원인데도 못 들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번에 일을 해가자고 대회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개회하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10차 당무위원회의를 개회합니다. 네, 국민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회에 대해서 경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태극기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무총장이 안 앉으라니까 안 넘다. 일단 사무총장 밖에 들어오시도록 해야죠. 당무위원들 들어오세요. 아니 당무위원인데 밖에 나가보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인을 해서 하셔야죠. 아니 여기 사무부총장님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두 분 당무위원이 못 들어오신다고. 예, 빨리 들어오시도록 하시죠. 회의실에는 들어오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당무위원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왜 유튜브 안 거치고 추모위원회 보고 안 하고 했는지부터 이야기하세요. 그렇고 남사생은 왜 그런지 이야기 오잖아요. 의원님들 저 말씀 좀 조금 상담하시죠. 당무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당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당무위원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전당대회 소집과 전준위 설치 및 구성을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2년 전 창당 발기 취지문을 통해서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를 펴면서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다당제가 아닌 거대 양당제 하에서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를 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 국민께서 국민의당을 원내 3당으로 만들어 다당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넘어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주신 겁니다. 창당 취지문에서 우리가 밝혔던
거대 양당제에서 고착화된 기득권 정치, 구태 정치, 패권 정치를 몰아내고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 정치, 민생 정치, 생활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의 길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촉발하는 경계 개편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외연 훈배를 통해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뭐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해요?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뭐하는 것들이야? 아니 뭐하는 것들이야 내가 너 뭐하지? 저기 앉아. 이거 뭐지? 하지 마. 강무윤 못 공개하려고. 의원님 앉으셔서 이따 말씀하시오. 일단 사모님 말고 그런 적 없으니까 들어오셨잖아. 들어오셨잖아. 앉으시라고. 이따 발언하시오. 이따 발언하시라고. 장정수 의원님, 장정수 의원님, 이런 거 아닙니다. 토론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제 말씀 취지는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시니까 이 정도로 저는 그 인사말로 가름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당무인들 다 들어오면 진행합시다. 네. 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자분들께서는 장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전화 문제가 공개를 하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자님 발언 정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하세요. 마이크를 좀 주세요. 네, 일단 좀 비공개로 진행한 다음에 전화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공개 발언 하겠다잖아요. 아니 모든 아니 의장만 공개 발언하고 다른 당원들은 발언을 못해요. 모두 발언 없이 질문하실 분은 일단 손 들어주시고 소속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성 기자님. 반대파들이 다 퇴장하고 정족수 논란도 굉장히 욕설이나 몸싸움도 있고 굉장히 절차가 안 좋았는데요. 향후 이런 갈등 어떻게 수습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전당대회 개최권이 통과됐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도 저는 계속 소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당대회 개최가 거기서 당원분들이 특히 대표 당원분들이 동의해 주셔야 거기서 의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이제 더욱더 당원분들 그리고 또 당내 구성원들 열심히 소통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김나영 기자님. 네, 뉴시스 김나영입니다. 대표당원 이번에 선출 관련해서 신임 지역위원장들이 대표당원을 선출하는 건 당원 위반이라는 반대편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 질문이 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당무위원회에서 500명 선출 권한이 있습니다. 당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그 임명이 된 지역위원장들, 거기는 대표당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한 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주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말로 중요한 안건인데, 그 이번에 신규 선임되고 대표당원이 없다고 그 지역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당무위원회가 임명할 수 있는 당연직 그 대표당원의 몫을 이번에 그 대표당원 없는 지역에 배분했습니다. 그게 더 공정하고 제대로 모든 지역의 그 의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아마 더 자세한 설명은 또 대변인도 해주실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앞서서 반대파 통합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원 간담회를 열었잖아요. 그 간담회에서 이제 뭐 지금 전준희 이제 주비위원 뭐 얘기도 있고 또 계엄특위라던가 사개특위 이런 특위에서 어떻게 보면 다 친안철수계 의원들만 당직을 맡고 있는 독식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해달라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특위 구성은, 특히 국회 내 특위 구성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권한입니다. 그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제고를 요청하시거나 뭐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특위 구성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특위위원 구성에 대해서. 특위위원 구성에 제가 어떤 그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질문 첨언인데요. 오늘 전당대회 확정 당무위가 사실상 반대파와의 그 설득을 좀 포기하겠다, 이제 그만하겠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당무위에서도 결국 반대파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강행이 된 것은 더 이상 설득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방금 계속 설득을 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당황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 노력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양당 간의 통합 문제는 지금까지는 당대표들 간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일종의 밀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당이 거기를 따라갔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전당원의 투표에 붙였습니다. 전당원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 일을 추진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전당대회는 대표당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당사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된 전례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나만요. 네. 반대파에서 전준희 구성에 공정하게 비율을 좀 요구를 했었고 중대파에 계신 분들도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준희 의원 명단을 보면 사실은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저희 김관영 사무총장이 사실은 이렇게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연락해서 합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들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하셨다는 게 반대파도 포함해서 연락하신 건가요? 김관영 총장이 직접 다 이렇게 연락하고 의사타진들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철수 대표님 백브리핑을 마치고
당무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공식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이 전체 4건이 있었습니다. 의결사항 1번부터 1항부터 차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의결사항 제1항 전당대회 소집의 건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당대표의 재신입에 대한 전당원 투표 결과 응답자의 74.6%가 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원의 뜻을 반영하여 합당 결의를 위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당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2월 4일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하고 2018년 1월 16일 09시부터 17일 24시 이내에 소집 공고할 것을 의결합니다. 의결사항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숫자를 말씀 안 드렸는데 3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39명이 찬성을 해서 의결 정족수가 넘었고요. 75명이 제적 당무위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39명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사항 두 번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임시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12명을 임명하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당헌 제17조 당규 제4호 전당대회 전국 당원 대표자대회 준비위원회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친과 같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김중노, 부위원장에 이태규, 김삼화, 위원회 최입배 위원 외 11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전체를 쭉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김수민 위원, 고현호 위원, 장환진 위원, 백현종 위원, 이상민 위원, 김영성 위원, 이균철 위원, 김윤 위원, 정찬택 위원, 이현웅 위원입니다. 이상 15명이고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별도로 발표를 할 때는 앞으로는 김수민 위원과 여기는 장환진 위원 남녀 한 분씩 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기로 했습니다. 의결사항 세 번째입니다. 전당대회 제청 안건 채택의 건입니다. 당무위원회 권한으로 임시전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제청 안건으로는 통합 결의와 통합 추진을 위한 수임기구를 당무위원회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당헌 제13조 제1항 제5호 및 제24조 제7호에 따라 임시전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의 건, 수임기구 설치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결사항 네 번째입니다. 당연직 대표당원 추천의 건입니다. 임시전당대회 당연직 대표당원 500명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당헌 제12조 제3항 제15에 따라 당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500명 이내의 당원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고 배분된 인원을 2018년 1월 16일 8시 59분까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붙인 내용 잠깐 설명드리면 이 500명의 당연직 대표 당원은 당대표와 임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500명이 임명이 됐고 그 500명이 8월 27일 전당대회에 사임이 됐고 8.27 전당대회에 새로운 500명이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다시 새로 임명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00명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당무위원회 권한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최초로 선출 전당대회를 했던 게 작년 1월 15일입니다. 작년 1월 15일에 대표 당원을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지역위원회가 3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 36곳에 대표 당원을 다시 선출하기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 500명 중에 각 36곳의 지역위원회에 13명씩 배분을 하면 46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2명은 당대표가 17명, 각 최고위원 5분이 3명씩 해서 임명하기로 해서 500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채워졌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반대파에서 나가서 네. 5명이 위임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 예. 지금 당원 당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출석 인원에 제적 인원을 받아서 출석과 출석 인원을 받아서 찬성이어야 하는데 네. 위임장은 서면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39명이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 39명의 찬성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39명이 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39명 안에는 위임장을 낸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직접 표결을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건이 4개인데 1번부터 4번까지 각각 다 표결을 다 하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표결 의견 세서 39, 39, 예, 예. 39가 나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카운트가 정확하게 네. 75명 제적 중에서 네. 의견할 때 39명 참석이고 39명 찬성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임장은 한 분도 없었다는 건가요? 네. 네. 출석 39명 중에 찬성 39.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대하시는 분도 안건 표결 그 시각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출석 체크도 서명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 찬성하신 분들만 39명입니다. 반대파도 분명히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참석한 걸로 돼야죠,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 안 세고도 충분히 과반수를 넘겼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석자가 아무튼 뺐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 전당대회 공고 날짜 좀 문의하면 네. 16일부터 17일 내에 수직 공고할 것을 의결함 이렇게 네. 주문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쪽 반대파 쪽에서 당원단들 보면 7일 전에 네. 7일 전에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했는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이렇게 날짜를 지정하신 이유가 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일단은 이게 더 앞선 거잖아요. 네? 이게 7일 전보다는 더 앞선 날짜가 되는 거잖아요. 16일에서 17일이 되면 일주일 정도. 네. 그건 왜 그렇게 지정을 하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상돈 의장이 수집 공고를 하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 제14조 2항에 보면 소집에 관련된 겁니다. 임시전당대회는 당무위원 의결이 있거나 제적 대표당은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2개월 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오늘 그 기한을 정해서 날짜까지 정해서 그러니까 그 소집하는 그 공고 기간을 정한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일부의 당무위원님들의 그 해석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그 해석도 같이 제일 먼저 의결이 됐습니다. 당무위원회가 당헌의 유권 해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요. 즉석에서. 그래서 유권 해석 결과 문제 없다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2월 4일 전당대회는 임시 전당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헌 13조 그 14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무위원회가 기한을 정해서 이날 이상돈 의장한테 소집하세요. 이러면 당헌에 따라서 반드시 강행 규정입니다. 소집을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상돈 의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시구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결과를 발표하실 건가요? 그것은 정치와 역사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의장을 교체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 상황이 됐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걸 가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전당 임시전대 기간을 이틀로 할지 뭐 3일로 할지 이렇게 일을 늘려서 하는 경우도 논의됐던 걸로 아는데요. 하루를 하게 된 거는 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이제 실무적으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았었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올라온 안은 2월 4일 안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서서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전자투표, 국민인증서를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이거는 추후에 결정하시나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정당법과 당헌 당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월 4일날 전당대회가 잘 될 수 있는 방안, 여러 방안들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2월 4일 전당대회 말고 그러면 그 정리된 후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전투표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것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일단 기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끝내도 되겠습니까? 언론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찾아뵙겠습니다.